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 김유영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서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 모델이 마련된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먼저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작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그간의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안전에 관한 또 재난 대비에 관한 근본적인 국가적인 혁신의 틀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뭐 세월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난안전 체계에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보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 플랜 수립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뭐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이 됐고 이게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작년 9월 23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기본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은 안전 관련 모든 부처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요. 예. 또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 특히 13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한 6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예. 또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한 800여 건의 아이디어도 함께 받아서 예.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예, 마스터 플랜인 만큼 아무래도 우리 사회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반성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을까요? 예, 5개 전략에 100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예. 5대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과거 대형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분석해서 우선 이번 세월호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재난이 터졌을 때 어떤 큰 컨트롤 타워가 약하다. 예. 그래서 우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그런 과제. 예. 그다음에 또 현장 대응 역량이 약하니까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재난을 관리하는 관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영역들로 해서 일단 내용이 꾸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요. 지금 현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이 마련됐나요? 일단 재난 현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난이 터지면 즉시 필요한 소방이나 해경 등이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구조 활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육상에서는 적어도 30분 내에, 해상에서는 적어도 1시간 내에 예. 이러한 병력들이나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육상의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만 있던 그런 중앙구조대를 전국적으로 대구 지역이나 호남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4개권역으로 확산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예. 또 해상에는 해경 특수 기동대를 남해, 서해, 동해 이르기까지 5개를 특별 기동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30분 내지 1시간 내에 동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건 이제 중앙의 역할이고요. 예.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방본부나 해경본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에는 예. 또 그거보다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력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100개에 이르는 많은 과제가 지금 마스터 플랜에 담겼는데 국민들에게 이것만은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예, 사실 뭐 100가지 모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대표적인 걸 뽑으라고 한다면 우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터에 가보면 그 지휘 체계와 물자 보급 체계 예. 또는 통신 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난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난 현장은 전쟁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집단이 모여 있죠. 예. 전쟁은 육해공군만 가면 되지만 재난 현장에는 군, 경, 소방, 일반 공무원, 민간인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훨씬 그런 걸 합동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요. 예. 그런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통신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많은 기관들이 물자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표준화된 재난 대응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번에 가장 중점을 저희들이 뒀다면 그런 쪽에 큰 중점을 두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짰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재난 관리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도 보이고요. 또 중앙에서만 관리했던 체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또 관리하는 체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속담에 내 발등에 불은 내가 끈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 어떠한 재난도 일단은 어떤 국지적인 장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있으면 해당 시도에 건설국이 있고 환경부가 있으면 해당 시도에 환경국이 있고 예. 또 농림부가 있으면 해당 시도에 농림국이 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당 시도에 그거하고 협조를 할 만한 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6개 자치단체에 국민안전처와 호흡을 맞출 전담 실국을 만듭니다. 일단. 예.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재난안전 시책들을 해당 시도에서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만들고요. 예. 물론 소방력이나 해경은 현장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지만 또 그러한 현장 대응 외에 정책, 시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시책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제 담당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체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예. 전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좋고요. 그다음에 예. 재정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특별교부세라든지 소방안전세를 교부세를 만들어서 예. 재정력도 강하게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재안전직렬이라고 하는 직렬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뽑아서 재난부서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그런 인력 지원도요. 함께 예.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대형 재난을 겪으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저희가 그 혁신안전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예, 국민안전처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22개가 넘는 전 중앙부처와 함께 그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처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다 모아서 보니까 한 30조 가까이 나왔고요. 그 계획들은 이제 앞으로 5년 또는 뭐 장기적으로 다 가야 될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요 예산들의 추계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요거를 뭐 내년 예산 아니면 후년, 3년, 4년 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뭐 흔히 뭐 우리 스스로를 안전 불감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만큼 뭐 개개인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정기적으로 종합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 올해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 국토에 대해서 사람을 건강 검진하듯이 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서 지금 뭐 그 각 시설물 또는 그 각 산업체 위험 물질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4월 30일까지 마무리되면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수 보강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국민들 모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들어서 지금 그 다운을 받도록 하고 예. 그 앱을 다운받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변에 위험한 장소나 또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될 것을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바로 일주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앱 다운 건수가 한 19만 건이 넘었는데 이번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으셔서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해서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 스스로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동참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실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